언제 사느냐는 부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아파트 잘 샀다라고 해서 그게 부로 이어진다.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본인이 부자가 될 수 없게 만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또 푸릉TV 처음 이제 출연이셔서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JWM 대표를 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오래 하셨죠? 제가 이제 동국대 겸임교수를 한 20년 했어요. 와, 네, 하고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 연세대로 옮겨갔죠. 그래서 이제 또 상남에서 부동산 관련 또 주임 교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 이제 그 전에 또 양력이 또 신한은행에서 또 자산가분들 이렇게 관리하는 PB센터에서 오랫동안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제가 금융기관 최초로 은행에서 이제 부동산을 접목시켜서 자산관리에 이제 부동산이 빠지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부동산을 최초로 신한은행에서 만들었고요. 신한은행에서 만드니까 이제 뭐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다른 또 증권사들도 다 지금 부동산 전담부서들이 다 있어요. 다 생긴 거예요. 예, 제가 금융권의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조상이죠. 최초네요. 네. 야, 그럼 진짜 많은 자산가분들 만나보셨겠네요. 수많은 분들이 또 뭐 지금 현재도 또 자산관리 해주시는, 지금 저한테 또 자문을 받고 제가 또 자산관리를 해드리는 분도 또 많이 있죠.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것도 있을까요? 공통적인 특징은 겸손하고 굉장히 근검 전략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특징은. 기본이네요. 네. 좀 뭐 특이한 케이스도 있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부자들은 뭐 정말 뭐 명품 가방, 뭐 좋은 데서 호텔에서 식사하고 뭐 이런 것 같잖아요. 검소함 그 자체가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큰 특징이다. 뭐 옷도 그냥 잠바 같은 거 입고 다니시고요. 웬만한 거리는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이게 강남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건 진짜 부자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왜 유튜브에는 항상 명품 옷에 막 자동차에 휘황찬란하게 하면서 뭐 저 어디 비싼 집에 살고 있어요 막 내세우고 그런 분들이 또 유튜브 채널에는 참 많던데. 이제 일시적으로 부자 1순위는 있지만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지 여부는 그런 어떤 부자들의 공통된 그런 검소함이나 근검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 부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건 쉽지만 나라를 지키는 건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돈도 그런 것 같아요. 돈 버는 거는 뭐 쉽지만 그 돈을 지키는 거는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부자들한테 그런 거를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여지는 거랑 진짜 부자들의 행동은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우리가 흔하게 쉽게 보는 거랑 다를 수 있다. 진실은 다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사실 이거 지금 질문이랑 전혀 상관없는 질문인데. 아니요, 어떤 거든 이제 아시죠. 이제 그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무조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접근하는데 저는 부자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떠세요? 미래 부자들은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의 미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하고 부자들은 비슷한 패턴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은 10년 이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10년 이상 단위로 끊어서 보는 거지. 주식도 아니고 오늘 샀다가 내일 보는 것도 아니고 내일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뭐 시장에 매매 지수라는 게 주간 단위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저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수강생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젊은 사람들 뭐 되게 다양하지만 항상 물어보는 그 질문에 조급함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야 될까요? 이거랑 뭐 어디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거 진짜 사도 될까요? 이렇게 뭔가 바로 막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류의 질문들만 많이 하거든요.
어때요? 그분들은 보통 오면 공통적으로 뭐를 많이 물어보세요? 언제 사느냐는 부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걸 사느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네. 언제가 아닌 어떤 거에 이제 방점이 찍히는 거죠. 웬이 아니라 왓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짧지만 엄청 많은 게 담겨 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자들의 이제 한마디 하는 그런 말 속에 행동 하나에 많은 함의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 일을 하면서 조금 보람을 느꼈던 적도 좀 많으시겠어요? 뭐 제가 자산 관리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부가 더 증가되고 네. 이분들이 만족해 하시고 같이 성장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30년 넘게 이렇게 지켜본 분들은 저하고 부자가 한 번 투자했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아파트 잘 샀다라고 해서 그게 부로 이어진다.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건강하게 100세 시대, 120세 시대에 살아가려면 한 달 운동하면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나요? 의미가 없죠. 매일매일 운동하고 관리하지 않으면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네. 이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시장의 멘토와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고 내 주위에 내가 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느냐. 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부자가 되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또 상당히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제 주변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더 행복하잖아요. 네. 네. 그게 너무 이제 뭐 좋은 거죠. 네. 근데 혹시 네. 그 일을 하다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님 오랫동안 했지만 초창기에는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내 역량에 조금 버겁다 이런 느낌도 한 번은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돼 나가셨는지. 제가 이제 은행에서 자문을 직접적으로 해준 거는 네. 2002년부터 네. 했고요. 네. 그 전에 제가 94년부터 제가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고객 대상으로 자문 안 하고 예. 이제 부동산 업무를 하고 부동산 학위를 받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토양 위에서 그렇게 이제 부자들 대상으로 신한 PB라는 이 틀 안에서 부자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 관리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물려줄 건 물려주고 새로 사야 될 건 사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부동산 성장기였다라는 거죠. 쭉 성장기였잖아요. 네, 네, 10년 단위로 끊어보면은 네. 물론 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신고가가 창조되고 파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10년 단위로 끊어보면은 우상향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1년 안 본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내가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네. 이제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 큰 틀에서 자산을 운영한다 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또 부동산이 또 1급지를 중심으로 바닥을 치고 또 생각보다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만나는 자산가분들은 요즘 어디에 관심이 좀 많으실까요? 진짜 부자들은 네. 아파트에는 관심 없어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파트에 관심, 두 채, 세 채 사서 뭐 할 거예요? 그건 맞죠. 세금이 많은데. 네. 부자들은, 정말 아파트 제대로 된 거 하나에다가 나머지 알파는 전부, 수익형 꼬마 빌딩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금리가 조금 높아서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조금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네요. 이럴 때 이제 금리가 높을 때 사람들 뭐 빌딩 투자는 덜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때 또 급매물은 빠져나가요.
그렇죠. 좋은 상권에 금매물 이런 거를 이제 부자들은 사는 거죠. 그 금리 떨어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과 부자들은 거꾸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 시장 자체를 거꾸로 본다라는 거죠. 네. 그 이제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막 하락할 때 뭐 달려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남들이 무서워할 때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일리가 있네요. 아파트 뭐 2개, 뭐 1개 좋은 거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개 더 있다 한들 아무 감흥이 없긴 하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반대 분들은 조그만 거 하나 사고 또 조그만 걸 또 사고 또 조그만 걸 또 사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자산 관리의 원칙, 부동산의 이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 매매 계약했다고 해서 전월세 계약 썼다고 대한민국 사람들 많은 분들은 거기까지 오면은 본인이 전문가로 알아요. 예, 본인이 전문가로. 예. 그래서 뭐 2년 전 일이 2년 반 전 일이지만 제가 그 유튜브에 나가서 네. 둔천 주공 분양받으라고 했다가 또 그 장난 아니었겠는데요. 8,000개 욕 먹었어요. 제 둔천 주공 관련 영상 2개나 올렸거든요. 네. 그 욕을 그렇게 얻어먹었어요. 그거 사라고 했다고. 너부터 사라. 제 댓글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시장을 쭉 봐왔잖아요. 네. 제가 2008년도에 신한은 갤러리아 팰리스 지점장을 했을 때, 할 때 잠실에 리센치가 미분양이 났어요. 12평짜리가 1억 7천인데 미분양이 났어요.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좀 조그맣다고. 그때 제가 이제 지점장이니까 부자들 고객이 많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사라. 내가 대출 해줄 테니까 1억씩 해줄 테니까 사라. 했더니 그거 가지고 또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지점장이 예금 빼가지고 부동산 사라고 했다고. 대출 영업한다고. 근데 지금 그 가격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잘 올라가고 있죠. 자, 그때도 그 지역에 잠실 지역에 미분양 났죠. 2009년도에 반포 레미안 퍼스트지나 반포 자이 미분양 났죠. 2015년도에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대치팰리스 또 미분양 났죠. 이런 과정을 거쳐 오다 보니까 둔천주공 분양 받으라는 거예요. 입지 너무 좋죠. 1,400가구 미분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또 한 번 나가서 얘기했거든요. 9%가 3%예요. 그때도 댓글이 그냥. 근데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84제곱 기준으로 18억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 과거의 그런 시장, 경제가 안 좋을 때 좋은 지역 분양하면은 미분양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을 모르는 시장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새내기 세대들은 2030, 3040 그런 경험이 없는 세대들은 못 산다라는 거예요. 왜? 경제가 어려운데. 이거 사면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메워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하더라 얘기만 듣고 하니 자산은 안 늘어나고 자산을 빨리 모으려고 주식에 했다가 또 그것도 배우자 몰래 했다가 본인이 먼저 깜짝 놀래고 그러니까 자산이 이제 이거 불어날 수가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럼 그분들은 뭐부터 뜯어 고쳐야 될까요? 일단 공부부터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가격을 인정해야 되는데 시장 가격을 내가 못 사면 다 버블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지. 원밸리 가격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못 사면은 그게 버블로 보인다라는 거죠. 1억 할 때도 버블인데 2억 할 때도 버블이에요. 50억도 버블이고 계속 버블이고. 계속 버블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원밸리만 그러느냐 다른 지역 볼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신기한 게 또 이게 1년 전이랑 지금이랑 좀 일급지는 많이 올랐는데 사실 그동안 뭐가 바뀌었을까? 크게 세상이 바뀐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또 그렇게 또 살려고 또 달려들어요. 그리고 그때는
거품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또 시장이 좋아지고 올라가니까 사야 될 것 같대요. 이게 정말 저는 아이러니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네. 인구 1000명당 주택수 계산을 다가구 주택의 그 세대 전입한 거, 방 한 칸마다 만약에 20개짜리 원룸이다. 그게 다가구다. 주택 20개로 보는 거예요. 아, 네. 1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지금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뭐 지난 3월 말 현재 6만 8천 가구, 이거 플러스 빈집이 153만 가구예요. 이거 다 넣고 계산을 하니 이게 실제적으로 공급이 이게 부족하지 않은데 100% 뭐 주택 보급률로 보면은 100%가 넘는데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통계도 조금 제대로 뜯어서 봐야 되고 오늘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봐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상급지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부자가 되면은 돈을 벌면은 우리 애들 어디서 가르치지? 나 어디서 살지? 이거 먼저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나 양평에 살아야지, 나 가평에 살아야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러지 않겠죠. 어디 가지? 학교 좋은데 어디지? 공공 인프라 좋은데 어디지? 교통환경, 자연환경 좋은데 어디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나오지 않는 한 그 지역 공급은 못 하잖아요. 더 이상. 못하죠. 한정적이잖아요. 못하죠. 수요는 계속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거기만 왜 오르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는 본인의 이게 점점 더 이게 벌어지게 되면은 아니 뭐 30년 전에는 강남하고 강북하고 가격이 똑같은 제가 1999년도에 IMF 직후에 그때도 IMF가 아직 안 끝나. 그때 제가 신한은행 신사동지점 대리였어요. 융자 담당 대출해주는 대리였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35평 3억이었어요. 강북하고 별 차이 없었어요.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렇게 이쪽의 공공 인프라가 강북 지역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훨씬 더 구도심보다 이 강남 신도심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요자들이 모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그런 사실들은 이제 뻔히 팩트로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과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이유를 지금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본인이 부자가 될 수 없게 만들고 있네요. 그 가치관에 따라 그냥 빈자가 되고 그 가치관에 따라 또 부자의 길로 가고 그 극명하게 나뉘는 시작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들었습니다. 그게 공평한 거죠. 행동으로 옮긴 사람과 옮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조금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뭐 사회생활 5년, 10년 가까이 정도 하고 또 돈도 이제 조금씩 모았고 그분들이 이제 뭐 시작하자마자 부자들이 하고 있는 뭐 건물로 갈 수는 없을 거고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야 될 텐데 그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좀 기초 초석 삼아서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것들은 괜찮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당연히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옷을 큰 거 입으면은 외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계획 범위 내에서 내 몸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무조건 강남으로 들어갈 거야. 10년 동안 돈 모을 거야. 우리가 월 100만 원씩 저축해서 1억 모으려면 7년에서 8년 걸리는데 이것도 잘 운영했을 때 1억만 대출받아서 사면 되는데 이거를 기다렸다가 10억 모으려고 하다가 지금 저게 2억, 평당 2억까지 간 거 아니에요? 70억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파트 가격은, 이게 이제 뭐 서울도 오르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또 뭐 강남이든, 저희가 자금 계획이 동원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 강남이 아니더라도 수도권부터 시작하더라도
내 집 마련하고 거기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을 세우면은 좋을 것 같다. 아,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거네요. 보통은 이제 절대 저 경기도를 안 가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금을 봤을 때는 딱 수도권 갔다가 나중에 와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해서 막 서울로 억지로 오려고 하다가 근데 이제 물건을 봤더니 본인이 생각한 거랑 호가는 더 비싸고 근데 그 한 1억을 더 줘서 호가로 내가 사긴 싫고 근데 그래도 한참 째려보다가 급매를 또 기다려요. 근데 그러다가 2, 3개월 지났는데 이게 또 더 올라가요. 그러면 그 밑에 걸 바라봤는데 또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아예 경기도는 쳐다도 안 보고 위에 거 올라가는 것만 계속 보다가 아이고 놓쳤네. 이건 또 서울 내에서도 급지를 낮췄을 때 여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여기는 될 것 같았지만 여기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자기 혼자 힘든 싸움을 계속 하는 분들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맞습니다. 야, 부자 이야기부터 마지막 엔딩 이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다 끝난 건가요? 아니죠. 오늘 가장 큰 그림을 다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